여러분은 평소에 달을 자주 보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일상이 되기도 했고 또 워낙 다들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또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달을 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만큼 지금은 달을 보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달을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겼고 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명절인 정월 대보름과 추석은 모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정월 대보름은 농사의 시작, 추석은 농사의 끝을 의미하며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름달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을 풍요와 풍작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에게 달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 천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블루문이 뜨는 8월 31일에 잠깐 고개를 들고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8월 마지막 날 아름다운 여름밤을 빛내줄 슈퍼 블루문이 뜬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은 해설이 있는 음악 콘서트가 참 많이 늘었는데 음악을 듣기 전에 해설을 들으면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며 음악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천문 현상을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슈퍼 블루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천문 관측 전문가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재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아마 커다란 푸른 달을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슈퍼 블루문 어떤 건가요? 예, 슈퍼문과 블루문은 엄밀히 말해서 천문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예, 슈퍼문이라는 용어는 천문학자가 아닌 미국의 리차드 놀이라는 점성술사가 1979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90% 이내일 때 보름달이나 금음달을 말했었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현재는 슈퍼문이라고 하면 달이 근지점 인근에 있었을 때 보름달을 얘기한답니다. 근지점이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근지점이라고 한 것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가장 얘기합니다. 가까울 때. 예. 블루문의 원래 의미는 한 계절 동안 봄이면 3월부터 5월, 여름이면 6월부터 8월 이렇게가 아니라 네. 춘분에서 하지 사이, 하지에서 추분 사이 이렇게 한 계절에 4번의 보름달 중에 3번째 보름달을 얘기하고요. 하지만 1946년 미국의 유명 천문 잡지인 스카이 앤 텔레스코프에서 블루문은 한 달에 2번 뜨는 보름달 중에 2번째 보름달이라 소개된 이후 이 정의가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됐답니다. 그럼 왜 블루문일까요? 글쎄요. 그 색으로 지금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블루문이냐면 한 계절에 4번이 뜨든 한 달에 2번이 뜨든 1년에 총 13번이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불운의 숫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그런 예, 것도 있죠. 그리고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징조로 보고 있답니다. 가령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이 변신을 한다든가 드라큘라가 깨어난다든지 그래서 음산한 분위기의 블루를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블루라는 영어 블루의 뜻을 살피다 보면 우울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예. 이제 저는 파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블루의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사례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블루문이 푸르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로 달이 푸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대기 중에 연기나 먼지가 농도가 짙을 때 붉은 빛은 산란이 되고 푸르게 보일 수도 있답니다. 예, 실제로 산불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달이 푸르게 관측된 적도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슈퍼문과 블루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슈퍼문은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예, 즉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동일한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하기 때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타원 궤도로 돌다가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슈퍼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지점에 있었을 때 보름달이 뜨면 슈퍼문이 되는 거죠. 예. 달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로 돌아오는 주기가 29.5일이 되거든요. 이것을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아, 상망월이요? 예, 예. 그런데 양력 달력상의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근데 그럼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예. 그 차이 때문에, 예, 날짜 예, 차이 때문에. 이때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통상적으로 블루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럼 슈퍼문은 얼마나 자주 뜰까요? 보름달이 뜨는 주기인 상망월과 근지점 통과 주기가 이틀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주기가 일치하는 주기는 13.9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상망월이 29.5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다시 양력으로 환산하면 약 1년 1개월 내지 1년 2개월마다 슈퍼문이 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슈퍼문이라는 게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더 크고 밝게 달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달을 작게 관측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예. 가장 작게 관측했을 때랑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크게 관측되는지, 그리고 지구에는 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달의 근지점에서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 원지점에서 즉 달이 가장 작게 보이는 때의 달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뭐 슈퍼문의 반대니까 미니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슈퍼문은 미니문보다 최대 30% 밝게 14% 크게 보인답니다. 하지만 사람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예. 그런데 보름달이 유난히 크게 보인 적 있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유난히 크게 보인 적이요. 이게 지표면에서 좀 가깝게 이렇게 낮게 걸려 있었을 때 유달리 좀 보름달이 크게 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신 현상 때문인지 아셨나요? 착신가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착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달이 뜰 때 달 크기만큼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네. 달을 관측합니다. 네네. 예, 달 크기만큼 종이를 말아서요. 네. 그 다음에 달이 높게 떴었을 때 그대로 달을 봤었을 때 아마 똑같이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 달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냥 진짜 우리가 착시로 그렇게 느낀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뜨는 달을 카메라로 찍은 뒤에 네. 카메라 세팅 그대로 놔두고 달이 좀 더 높게 떴었을 때 다시 촬영해서 크기를 비교하면 아마 같은 크기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처음 알게 된 거여가지고 이번에 8월 31일 날 한번 제가 카메라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지평선 가까이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달보다 크게 볼까요? 그러네요. 왜 그렇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인데 지평선 부근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달보다 지구 대기를 많이 통과하면서 빛의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나서 크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의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주위의 건물이나 산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반면 하늘에서는 주위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착시를 에빙하우스 착시라고 부른답니다. 에빙하우스 착시요. 네. 마지막으로 폰조 착시인데요. 철도 솔로 착시라고도 합니다. 철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같은 길의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사람들은 하늘보다 지평선을 더 멀리 인식하게 되는데 따라서 같은 크기의 달을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 더 크게 인지하는 것이죠. 사다리꼴의 긴 밑변을 하늘, 좁은 밑변을 지평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슈퍼문이 뜰 때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4년 12월 26일 엄청난 인명피해를 준 인도양 해일 지진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보름달이 뜨긴 떴지만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킬로미터로 오히려 미니문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미니문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리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도 보름달이 아닌 상현단에
발생했습니다. 음. 하지만 달이 가까워지면 달의 인력이 커져서 조수간만의 차가 커집니다. 음. 일례로 재작년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된 대형 컨테이너선이 슈퍼문 덕분에 해수면이 46cm 상승하여 6일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슈퍼문이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가지고 컨테이너 선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예, 있었던 거군요.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레드문은 없나요? 레드문도 있습니다. 아, 레드문도 예, 있나요? 예, 예. 레드문은 말 그대로 붉게 보이는 보름달을 얘기하는 건데요. 달이 붉게 보일 때는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시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 이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중에 파란빛은 산란되고 붉은빛만 통과해서 달을 붉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붉게 보이는 달을 블러드문이라고도 블러드문. 예, 부른답니다. 예. 슈퍼 블러드문이 한꺼번에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예, 바로 2018년 1월 30일로 네. 15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150년 만요. 이때 과천과학관에서도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때 뭐 과천과학관에 없었어가지고 네.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3,000명이요? 예, 예. 이거 밤에 관측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야, 3,000명이면은 야간에 굉장히 많은 분이 방문해 주신 건데. 네. 다음 슈퍼 블러드문이 뜨는 때는 2037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네요. 예. 혹시 블랙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랙문이요. 예. 사실 뭐 이러다가 핑크문, 그린문 모든 예. 색의 문이 다 나오지 않을까 예. 싶긴 한데 블랙문은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좀 전에 블루문이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2월은 28일이나 29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2월 달에는 보름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아까 상망월이 29.5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네. 이때 보이지 않는 보름달을 블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랙문 예, 보이지 예. 않으니까. 네. 그럼 1월과 3월에는 블루문이 뜰 수 있겠죠? 이 블루문을 더블 블루문이라고 부른답니다. 더블 블루문이요. 1월 네. 달에도 블루문이 뜨고 3월 달에도 블루문이 뜨고요. 그러네요. 예. 지난 2018년에 있었고요. 더블 블루문은 있고, 그리고 19년 후인 2037년에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037년 1월 31일에가 슈퍼 블러드문이 예. 뜬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은 2037년 1월 31일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슈퍼 더블 블러드문.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맞게 말한 거죠, 예,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 용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예. 언급을 하자면은 예.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이야 사실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음력생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음력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음력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태양의 모양은 안 바뀌는 반면 달의 모양은 매일 바뀌어서 더 직관적이어서 예, 직관적이고 그리고 주기도 약 30일로 1년에 비해 짧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달의 위상과 관련된 조수간만의 차는 수산업과 가장 연관이 깊고요. 예.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절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절기가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가 앞서 상망월이 29.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럼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점점 누적되어 음력의 달과 계절이 전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한 달과 상망월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면요. 음. 예, 그래서 2, 3년마다 음력달을 하나 더 넣게 되는데 네네. 이것이 바로 윤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윤달이군요. 예. 박사님과 함께 슈퍼문과 블루문의 어원 그리고 뭐 아까 블러드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달과 관련된 현상까지 우리가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8월 3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슈퍼 블루문 특별 관측회가 개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2037년 1월 31일이죠. 네, 그때 슈퍼 더블 블러드문. 네, 다시 한번 슈퍼 더블 블러드문. 네, 맞죠? 이게 뜬다는 사실 제가 지금 말했지만 사실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이게 뜬다고 하는 게 제 너무
이름이 강력하다 보니까 뇌리에 완전 박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 때까지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슈퍼문, 그 다음에 블루문, 블러드문 등등 달에 관한 알짜배기 이야기를 해주신 조재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안녕.